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은 영원한 전쟁이 될 수 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핵 및 군사시설을 표적으로 한 대규모 공세를 감행한 이후 이란과 이스라엘은 4일 연속으로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은 일요일에 전투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사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향한 미사일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 프로그램의 심장부를 노리며 100곳 이상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폭격했고 여러 명의 과학자와 고위 군 지도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한 영상에서는 이스라엘의 이란 혁명수비대 본부를 공격해 파괴시키는 충격적인 장면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에 반격하는 이란의 미사일도 이스라엘 주요 도시에 떨어지며 만만치 않은 타격을 입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금요일 이후 27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그 중에 22발이 이스라엘의 정교한 다층 방공망을 뚫고 주거기의 지역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으며 14명이 사망하고 390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날린 미사일을 아이언돔이 요격하는 장면도 보였지만 방공망을 피하는 극초음속 미사일도 목격되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이란이 발사한 수백 발의 미사일 중 10% 미만만이 이스라엘의 복잡한 방공망을 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미국 패트리어트와 사드까지 뚫은 이 미사일은 이란의 시형 고속 중거리 탄도미사일 하즈카셈이었습니다. 하즈카셈은 사거리 1200km의 고체 연료 기반 미사일로 대기권 재진입 시 마하 12, 목표물 타격 시 마하 5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에는 정확한 조준과 전자전 방어가 가능한 첨단 항법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이스라엘의 정교한 방공망을 뚫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속도로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꽂히는 충격적인 모습들이 영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친이란계 무장 집단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에서는 이스라엘의 미사일이 떨어지는 장면을 찍으며 트럼펫을 연주하고 마치 축제가 된 듯 즐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하 5 이상의 초음속으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을 현재 요격할 수 있는 지도국 미사일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지정학적 위험 분석기관인 시빌라인의 최고 경영자 저스틴 크럼프에 따르면 이란 미사일은 정밀성이 희생하고 속도와 사거리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방공부대를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정확하게 타격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이란의 하즈카셈이 만만치 않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란이 비록 이번에 20여 발의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3층 방어망을 뚫고 타격을 입혔다고 했지만 앞으로 쉽지 않은 전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포춘지는 미국 전쟁연구소 연구원들이 일요일 발표한 평가서에서 6월 12일 이스라엘 공습이 시작된 이후 이란이 이스라엘을 표적으로 삼는 미사일 공격 빈도가 감소했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속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 1000발을 발사하겠다고 했지만 200발에 불과했다며 이는 이스라엘이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하기 위해 사용할 예정이었던 미사일 발사대와 사일로를 파괴하고 손상시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란이 미사일 비축량을 약 2000기로 추산하고 있지만 그 중에는 이스라엘에 도달할 만큼 사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미사일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이 현재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빈도는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Because Iran needs to launch so many missiles in order to make that breach happen, the battle comes down to numbers. Even though they have thousands of missiles, because they have to fire hundreds of missiles each time in order to penetrate Israel's defenses, it's not really a stockpile that would allow them to sustain a long, drawn-out conflict that was fought through the air. But Israel also can't fully defend itself on its own. In the recent attacks and in both of Iran's attacks on Israel last year, the U.S. assisted in intercepting the missile barrages. Other allies have also offered assistance. 지난 15일 이스라엘은 이란 전역의 군사무기 제조 공장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민간인들이 즉시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이날 이스라엘의 공격을 멈춘다면 이란도 대응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스라엘군이 새로운 공격을 암시한 것입니다. 영국 더선은 국제사회가 두 국가의 자제를 촉구하며 충돌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지만 지금 영원한 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고 한 국방 전문가의 말을 빌려 말했습니다. The real dilemma for the West and Israel is this, that of course until the Israelis can determine that they've absolutely destroyed to their satisfaction the nuclear capability of the Iranians, even if they do that,
You then have what we call the short-term paradox wrapped in a long-term paradox, which is the short-term paradox means that you've unhinged their nuclear program. The long-term paradox is it probably means that the Iranians in the future will go to a sprint to try and get that capability in the future. And in that case, you get this sort of sporadic, continuous war, which kind of never ends, the forever war, a series of raids of a certain scale over a number of years, until you have some sort of regime change in probably Iran and they become some sort of liberal democracy in the future. Is this the end of things? No, it's not. It's just the start. AP통신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멀리까지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한 미국 관리가 이스라엘의 이란의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죽이려는 계획을 전했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더 나아가 이란의 정권을 붕괴시키고 새 정권을 출범시키려는 목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격을 지속하며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를 포함한 공격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 핵미 군사시설을 파괴한 이스라엘은 세계 최대 천연가스 매장지로 알려진 파르스 사우스 가스전과 이란의 연료 공급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파르스 유전은 이란의 국내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란 전기의 90% 이상이 가스 발전소에서 생산됩니다. 이란의 천연가스 생산 차질은 이란이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더 광범위한 정전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이전에도 에너지 부족에 대응하여 정권에 항의한 적이 있었는데 가스전을 공격하여 정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란 정권을 붕괴시키려는 목적이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를 비롯한 한국도 두 국가 간의 충돌이 빨리 평화롭게 끝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충돌로 인해서 한국의 방산업계는 더욱더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국내 방산주는 16일 줄줄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번에 방공망이 중요하다고 인식한 중동 국가들은 한국산 방공망을 더 많이 구입하려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라크는 천공투 도입에 대한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두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스페인도 이스라엘 무기 대신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이스라엘의 비인도적인 가자지구 공격을 비판하여 이스라엘에게 무기를 사는 것을 중단한다고 했는데 이번 이란 공격으로 인해 이스라엘 무기를 대체해 한국산 천무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이스라엘의 반감을 가지는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로 시선을 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무기가 많이 소진됐고 앞으로도 비축할 것으로 보여 수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비드 슬링 방공미사일,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메르카바 전차, 시그마 155mm 자주포 등은 한국의 천공투, 현궁, K2 전차, K9 자주포 등과 경쟁관계라고 했습니다. 방산시장에서 이스라엘이 사라지면서 한국이 부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이란의 러시아 방공망이 무기력함을 보여주며 한국산 방공망이 더욱더 인기를 끌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면서 꾸준히 무기를 개발하고 만들어왔는데 전 세계 곳곳에 전쟁이 벌어지면서 최강의 무기를 가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뚫고 극초음속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을 보며 한 국내 네티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전쟁을 방지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